이광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산 재개발조합과 관련해서 지주가 버티기를 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주 측이 어느 정도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빠져나오게 된 사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25가합 1005 사건입니다. 9월 11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6억 원을 반환해라 라고 했지만 소를 각하한다 라고 해서 결국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이고요. 2017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2년에 관리처분 계획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K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사업구역 내에서 운영을 해왔던 사람들. 조합에서는 주유소 운영자들과 주유소 시설물 보상 협약서를 해결했습니다. 상금은 6억 원으로 집행이 돼요. 해당 조합은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 2017년에 사업 시행인가, 2020년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에 수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4월 6일에 손실 보상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요 사건과 관련해서 공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23년 9월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3년 12월 20일에 시설물 보상 협의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6억 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23년 12월 27일에 착공 신고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협의서 체결을 하고 제출을 해서 착공 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이 협의서가 기막이었던 보입니다. 착공 신고증을 교부되었고 24년에 일부 지급이 되었고 또 그 다음 날에 나머지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24년 5월에 실제 착공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25년 1월 2일에 소제기가 되었고 9월에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협의서 핵심 내용으로 보면 총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3억씩 두 번에 걸쳐서 거의 사실 6억 원 한꺼번에 준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12월 30일에는 영업을 종료하겠다라는 거고 해결은 12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2일까지 잔량 처리 및 탱크 클리닉을 완료하겠다라는 것이고 완료가 된 것 확인을 하고 50%다는 것입니다. 폐업 및 재반 업무는 주유소 측에서 담당을 하고 건물 지정물 철거하고 토양 오염 복원은 원고 담당입니다. 조합 측에서 착공을 한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 해당 협의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 부재소 합의가 있습니다. 협의 후 상호간 일체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고들이 협의금 6억 원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위반해서 영업을 종료한다거나 비켜주지 않았을 경우에 협의금 100인 12억 원을 배상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음에도 계속 주유소를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피고들이 재결된 손실 보상금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계속 버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비 금융이자가 월 5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착공 지연 시에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협의서 및 부재소 합의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법 제104조에서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협의서에 따라서 지급한 시설물 보상금 6억 원은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면서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협의서에 협의 후 상호간의 일체 민형사상 이의 및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재소 합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협의서에서 정한 시설물 보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부적법해서 하되어야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궁박 폭리 행위에 대해서 불인정했는데 22년에서 23년 사이에 1년 5개월간의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의는 사업상 이익에 따른 판단에 따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월 5억 원 손해를 입는다는 것인데 6억 원을 지급한 것은 한 달 정도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아니라 서너 달만 착공을 당길 수 있다.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업상 이익에 따른 판단의 선택이다라고 법원에서 보았습니다. 또 착공
신고 필증이 23년 12월 27일에 했는데 실제 착공은 24년 6월에 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 하면 지연이 반드시 피고 측, 즉 주유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할 무렵 공박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공박 상태를 알고 예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재소 합의가 있는 경우에 부재소 합의 자체가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재소 합의 자체가 지금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고 특히나 이런 공박 상태와 관련해서 인정을 하는 것은 특수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 중간에 중도에 매수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업 진행 이전부터 소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박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이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사실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 및 시사점을 보면 특정 법률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고 그 범위 내의 소재기는 부적법하다라는 것인데 공박, 알기, 현저한 불균형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고 사업 이전부터 사업 시행 이전부터 소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할 것이고 단순한 금융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재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공박 상태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명도 소송이라든지 가처분 등 적시에 활용을 해가지고 소송을 미리 진행을 했다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해당 토지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지주들도 많이 남아 있었고 기존의 소유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주들과의 다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까지 신경을 제대로 못 쓴 부분은 아닐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고 주유소를 운영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 주유소 잘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주유소를 쫓겨나서 결국 아파트 뭐 한 채 내지는 두 채 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를 이용해 가지고 별다른 수익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주유소뿐만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 특히 상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밑에서 나오는 상가에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완전히 낙후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상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재개발이 반드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상가 주택의 가격보다 나중에 받는 아파트가 더 금전적으로 가치가 생길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가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입이 없어진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은 상가를 가진 측과 주택을 가진 측 사이에 조율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재개발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하더라도 이후에 수용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조합 사업에 뛰어드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로 뛰어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나서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조합 측에서는 본건 판결과 같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